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518페이지인가요? 주택건설 촉진대책 여기 할 차례죠.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주택을 건설하는데 누가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업주체죠. 사업주체 중에서도 등록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등록 사업자가 주택 건설 사업을 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자,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이 등록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대지에 뭐를 확보해라?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등록사업자가 원활하게 주택건설 사업하려면 대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조치로 인정되는 게 첫 번째, 등록사업자가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수 임차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아무 때는 아니고요. 등록사업자가 거기다 줄거놓으면 돼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얼마 이상 건설할 때 50% 이상. 서민형 주택 건설하는 거죠. 두 번째는 조합주택 건설할 때 있죠. 자, 조합주택 건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 원하면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수 임차할 수 있다. 그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우선 매수 임차했으면 몇 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라? 2년. 만약에 2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환매하거나 임대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이 등록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한다는 거예요. 무슨 주택을 건설한다고요? 국민주택. 자, 국민주택을 건설한 등록사업자니까 수용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죠? 예, 공적사업주체에게 수용권이 인정된다. 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원활한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누구에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뭐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채비죠.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채비지 총면적 얼마 범위 안에서? 2분의 1 범위 안에서 비싸게 싸게 원칙은 뭘 기준으로? 감정가격. 원칙은 뭘 기준으로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매각해 줄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임대주택형 국민주택이라면, 자, 감정가격보다 더 싸게 예외적으로 무슨 원가? 조성원가로도 공급해 줄 수 있더라. 이 두 가지를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시면 이번에는 520페이지에 보면 수용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수용은 공익사업을 하는 자에게만 인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사업주체가 인정이 돼요. 공적사업주체에게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무슨 주택 건설할 때? 국민주택. 이럴 때는 공익사업성이 의제돼서 무슨 권을 인정한다고요? 수용권을 인정해요. 됐죠? 수용에 관한 일반법은 어느 법이다? 공치법. 그래서 특례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사업계획 승인을 사업인정으로 의제시켜주고, 재결신청기간은 사업기간 내로 뭐 되는 거예요? 연장된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록사업자에게는 수용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등록사업자는 국민주택을 건설하더라도 수용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신 뭐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채비지. 그 정도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옆에 보면 주택건설 사업의 시공제한이라는 거 나오죠.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주택의 건설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줄을 한번 가보세요. 건설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가 이런 얘기 나오죠. 이런 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다. 그쵸? 그러면 등록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잖아요. 그러면 뭐로 의제된다는 거예요? 건설업자로 의제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넘기세요. 자, 간선시설의 설치 한번 가보죠. 설치 의무 가봅니다. 사업주체가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16,5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자는 그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뭐 대규모의 주택단지 사업하려면 간선시설 설치해라. 자, 도로하고 상하수도 시설은 누가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 전기통신, 가스시설, 지역난방시설은 그거를 공급하는 자. 우체통은 누가 설치하고? 국가. 이렇게 알면 되고. 설치 시기 보면 간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언제까지 설치해 주면 돼요? 사용 검사일까지. 그래야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거고. 설치 비용은 뭐 항상 비용 부담은 하는 자가 부담하는 거죠. 설치 의무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도로하고 상하수도 시설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 근데 우체통만 설치하는 국가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설치 비용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국가가 보조해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넘기시면 이번에는 사용검사야. 자,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5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가 다 완료되면 뭐 받으라는 거예요? 사용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사용검사.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지조성 사업을 뭐 했다면? 완료. 또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해서 불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에게 받으래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검사 받는 거죠.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면 장관님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았죠? 그러면 사용검사도 누구한테 받으라고요? 장관. 근데 우리 600세대 이상이면, 전체가 600세대 이상이면 공구별로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첫 번째 공구는 5년 전에 했고 2년 후에 착수한 건 아직 공사가 안 끝날 수도 있죠. 그러면 공구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공구라는 거 할 때 착공신고나 사용검사를 별개로 수행할 수 있는 일단의 구역이 뭐라 그랬어요? 공구. 그쵸?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갑니다. 사업계획 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뭐별로? 동별로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시험문제 다 나왔어요. 사용검사는 신청일로부터 며칠 안에 하라고요? 15일 이내에 해야 하는 거고요. 질 밑에 사용검사 효과입니다. 사업주체 또는 입주 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이거는 뭐 건축법하고 똑같은 거고요. 넘기세요. 단 예외에 자, 임시사용 승인입니다. 원칙 가보죠. 사용검사는 원칙적으로 공사의 전체가 완료된 경우에 이를 받을 수 있으나 자, 예외적으로 줄그면 되죠.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라면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됐을 때, 대지조성 사업이라면 뭐별로?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됐을 때 그 완료된 그 부분에 대해서 임시사용 승인을 얻으면 사용할 수 있더라. 다만 그 주택 중에서 그 주택이 무슨 주택이면 공동주택이면 동별로 받을 수가 없겠죠.
자, 이럴 때는 뭐별로? 세대별로 받을 수 있다. 자, 옆에 7번 보면 임대주택의 건설 등 나오는데 여기는 이렇게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와본 적은 없어요. 없는데 간선시설 설치나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디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7문제나 나오니까. 그래서 해드리는 거예요. 사업주체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자, 용도 지역별 용적률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뭐해서 적용해 줄 수 있다고요? 거기에다만 줄이면 돼. 완화 적용해 줄 수가 있는데 1번이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호수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이렇게 되어 있죠.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용적률을 뭐 해준다는 거예요? 완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뒤에요.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60% 이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이렇게 되어 있죠. 즉 30% 이상 60% 이하 범위 안에서 해당하는 면적을 무슨 주택으로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비율 일단 알아두시고 완화된 용적률의 30% 이상 60% 이하의 범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임대주택 건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게 뭐 해주라고요? 공급해줘요. 이자들을 인수자라고 하는데 누가 우선 인수한대요?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어요. 다만 시도지사가 임대주택을 인수한대 안 한대요? 안 한다라고 하면 누구에게? 장관에게 인수사 지정을 뭐 하라는 거예요? 요청하라. 외우지는 말고요. 이거 항상 똑같은 거예요. 공법이. 이제 공법 공부하다 보면 이런 내용이 어딘가에 나오면 항상 똑같아요. 일단은 해당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것보다도 용적률을 뭐 해준다면? 완화시켜준다면 완화받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무슨 주택으로? 임대주택. 됐어요? 또는 소형주택. 이런 형태를 건설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주택법에서는 완화받는 용적률의 30% 이상 60% 이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건설하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용적률을 완화해줘서 누군가가 임대주택을 건설을 했어요. 됐죠? 그러면 그 임대주택을 반드시 인수하는 자가 생겨요. 인수하는 자는 항상 국가, 장관 아니면 시도지사 아니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아니면 지방공사 어디나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우선 인수자도 항상 누구라고요? 우선 인수자도 항상 누구다? 시도지사예요.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근데 시도지사가 우선적으로 인수를 해야 되잖아. 근데 돈이 없어서 시도지사가 인수를 못한대요. 그럼 항상 똑같아.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님에게 나 인수 못할 거니까 인수할 자를 좀 지정해달라고 뭐 해야 돼요? 요청해야 돼. 예전에 정비사업에서 나왔어요.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임대주택을 건설했어요. 재개발 임대주택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면 이 임대주택은 우선적으로 누가 인수를 해야 돼요? 시도지사가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도지사가 인수하지 않는다고 하면 됐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해야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X죠. 이럴 땐 어떻게 하라고요? 장관에게 인수할 자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항상 똑같은 거니까 그런 느낌들을 알아두시면 된다고. 외우지는 말고 어디나 항상 이렇더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요. 자, 옆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죠. 주택 건설 사업의 등록입니다. 등록이니까 등록사업자 얘기하는 거죠.
연간이죠. 연간. 맞죠?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님에게 등록해야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분할, 공구별 분할 건설하려면,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려면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는 600세대 이상이죠. 그래서 공구 간의 경계는 6m 이상의 도로나 녹지 공간 등으로 분명히 경계를 설정하고,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이라고? 300세대 이상이고, 그러면 최초의 공구는 몇 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고? 5년. 두 번째 공구는요? 2년. 언제부터? 최초 착공 신고일. 그것도 모르잖아. 제일 먼저 공구는 5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했죠? 공사를 시작하잖아. 그럼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착공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공구가 그 착공 신고한 날 있어 없어? 그날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안에 하라는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넘겨보세요. 또 문제 한번 풀어보게.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죠? 그러면 뒤에 있는 거 따질 필요 없는데 읽어줄게요. 서울특별시에서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인데 50호야. 왜? 한옥이니까. 원래 30호 이상인데 한옥은 50호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죠. 원래 서울특별시면 무조건 되고 서울특별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거예요. 면적에 상관없이. 근데 사업주체가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면 지자체장이 감당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지. 그럴 때는 누구한테 받는 게 무조건 되고? 국장. B광역시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B광역시 나오면 누가 받는 거? 누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거예요? 광역시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뒤에 읽어보니까 지역균형 개발이 필요해서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고시한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서도 누가 받아야 돼? 누구한테? 국장한테 받아야죠. 자, 밑에 매도 청구 갑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 청구권이에요. 주택건설 대지에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도 함께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하기 전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충분히 협의해야죠. 90%에 대해서 사용권원을 확보했다면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95% 이상이죠. 80%에 대해서 사용권원을 확보하면 원주민은 제외된다 그랬죠. 원주민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있죠. 자, 이 자들은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답은 4번이고요.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에 대해서도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옆에 가보죠. 사업주체는 갑이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을인데 분할해서 시행한다 그러면 전체 600세대 이상으로 하는 거겠네요. 자, 1번 을은 사업계획 승인을 했다면 이를 뭐 해줘야 돼요? 고시. 갑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죠. 자, 5번부터 갑니다. 갑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있죠. 이럴 때는 을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맞는 얘기죠. 자, 이제 3번. 갑이 소송 진행으로 인해서 공사 착수가 지연돼서 연장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을은 그 분쟁이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 범위 안에서 1년.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착수 기간의 연장은 어디든 몇 년 범위다. 1년. 주택 분양 보증을 받지 않는 갑이 파산해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을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시험 문제는 여기에서는 이런 형태가 나왔고 제일 많이 나온 게 매도 청구권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이제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했으면, 자, 이 건설한 주택을 자기가 쓰는 거 아니죠? 예, 국민에게 뭐 해준다고요? 공급해주는 거. 자, 어떻게 공급해주는지 갑니다. 사업주체는 어디 있냐? 사업주체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 공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박스 갑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입주자 모집에 딱 박스를 쳐놓으면 되죠. 자,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미리미리 모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공적 사업주체는 못 된다고요. 제외. 그거 알면 되고요. 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뭘 받고요? 승인. 복리시설이라면 뭐 하라고요? 신고. 그게 계속 시험 문제 나온 거니까 알아두면 돼요. 그러면 등록사업자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주택에 대한 입주자라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뭐 받으면 되고? 승인. 그게 만약에 주택이 아니라 무슨 시설이면? 복리시설이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신고. 승인 또는 신고하면 미리미리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공적 사업주체는 승인이나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때는 부령이 정하는, 뭐가 정하는? 부령. 그 위에서도 보면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공급은 어떻게 하면 되냐?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대로 하면 된다. 부령이 정하는 입주자 모집 조건, 방법, 절차, 입주금의 납부 방법, 시기 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 절차에 뭐하게 해라? 적합하게 해라. 즉 부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자, 여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여기에서 정하는 가격에 부합되게 공급해줘야 하더라. 이렇게 알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한 대로만 해준다면 너는 너에게 미리미리 입주자를 뭐 할 수 있는, 모집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다만 믿을 수 없으니까 너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뭘 받고? 승인. 복리시설이라면 다만 믿을 수 있는 공적 사업 주체는 이런 거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됐죠? 그래요. 이번에는 질 밑에 2번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갑니다.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거기다 줄 그으면 되죠. 주택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 그래요. 분양가 상한제를, 분양가의 상한을 적용받는 주택.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택지를 싸게 줄 테니까 거기에다가 고급진 아파트 져서 일반 국민들에게 좀 싸게 공급해 주라는 주택 있죠? 그게 무슨 주택이라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그러니까 1번 무슨 택지라고요? 공공택지.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입니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된 것. 됐나요? 장관님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지역 이렇게 나오죠? 그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에요. 제외, 이게 더 중요해요. 다음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보급형 주택이니까
적용하지 않겠죠. 당연하고. 3번 알아두면 관광특구인데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공동주택 있죠? 자, 어느 특구에서 관광특구. 그거 외워두시면 됩니다. 분양가격은 죽으면 되죠. 택지비하고 뭐로 한다고요? 건축비로 구성이 되는데, 자, 택지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죠. 1번 공공택지잖아요. 공공택지는 어떻게 공급해 준대요? 택지의 공급가액. 거기다 죽으면 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죠. 밑에 외의 택지는 뭘 기준으로 한대요? 감정평가한 가액. 그렇죠? 공급가격이 싸겠어요? 감정평가액이 싸겠어요? 공급가액이 싼 거예요. 됐죠? 넘기시면 분양가격 공시입니다. 공공택지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도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되는데 누가 분양가격을 공시하냐면 사업주체에 동그라미 쳐놓으면 돼요. 사업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얻은 때 입주자 모집 공고 안에 다음에 대해서 분양가격을 뭐 하라는 거예요? 공시.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공공택지니까 약간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목도 좀 둥그스름하게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이런 항목으로 공시를 합니다. 근데 비교 2번 공공택지 외의 택지라면 누가 한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거. 얘는 좀 비싼 거니까. 누가 한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줄거 놓으시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해라 이거죠. 자세하게 합니다. 택지비는 똑같죠. 어차피 정해진 거니까. 근데 공사비도 얘는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간접비도 구체적인 항목을 정해줍니다.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됐어요?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한다고. 공시한다고. 됐어요? 구별할 건 공공택지라면 누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라면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알면 되는 거예요.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줄거놓으면 되죠.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바로 전달. 이거를 직전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전월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이거는 이제 공통점이고, 요 기간 동안 매매 가격,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얼마 이상? 10% 이상. 월 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자,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얼마 이상? 200% 이상. 평균 청약 경쟁률은 20대 1을 뭐 하는지요? 초과하는 지역이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직전월로부터 소급해서 몇 개월간? 3개월. 매매가격 상승률은 10% 이상.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평균 청약 경쟁률은 20대 1을 초과하는 지역. 의견 정치 가보죠. 장관님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 들어야죠. 자, 통보 여기서도 하나 알아두면 장관님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라.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거고. 근데 그 지역을 관할하는 누구에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주택법에서 보면 여기 투기와 관련된 거 있죠. 이런 거는 장관님인데 직접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통보를 해요. 그거 하나 신경 쓰기 좋아요. 통보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해당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는 사실을 사업주체로 하여금 뭐하게 하라는 거예요? 공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자, 밑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갑니다. 누가 설치 운영한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거기에다 줄 그어놓으시면 되죠. 그리고 옆에 위원회 설치 운영,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며칠 안에 20일 이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뭐 하라고요? 설치 운영해라. 넘기시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것도 한번 설명해 줬죠. 토지의 소유권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소유하고, 건설된 주택의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가져가는 주택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었었죠. 그러면 주택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줘야 되잖아요. 이제 거기에 관련된 거 갑니다. 임대차 기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몇 년 이내로 한다고요? 40년. 그 정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정도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밑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뭐 했다면? 체결했다면 해당 주택의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 기간 동안 몇 년이죠? 40년 이내에서 정한 거죠? 뭐가 설정된 것으로 본다고요? 지상권. 지상권에 동그라미 치면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임대료 산정 보면 토지 임대료는 무슨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대요?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정도만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옆에 있는 문제 한번 보죠. 공급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죠. 이자가 70%를 출자했으면 공적사업주체 보는 거예요. 자, 이자들은 승인이나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나왔네요. 시장군수청장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틀렸고, 관광특구의 50층 이상이니까, 자,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누가 지정한다? 국장. 틀렸고,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 실소유자, 이거 한번 전번에 얘기해 줬는데, 실소유자에게 주택 소유자들이 매도 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 면적,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되는 거죠. 얘가 맞고, 사업주체가 투기가열지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하면 안 되죠. 전매 제한 받아요. 다만 상속은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넘기시면 주택 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 입주자 모집이죠. 그러면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 각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줘야 합니다. 이거는 공통이고요. 맞고, 관광특구의 5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정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적용되지 않고, 시도지사는 30일 안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라 그랬는데, 시장군수 구청장이고 30일이 아니라 20일 이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거죠. 그래. 공급질서 교란금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지위를 양도양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상속과 저당의 경우는 뭐 된다고요? 제외. 이를 알선하거나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해서도 안 됩니다. 1번이 조합원의 지위죠. 그러면 지역, 직장일 거고, 주택 상환사채, 입주자 저축증서. 자, 그 다음에 4번, 5번은 입주딱지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같은 거. 위반의 효과입니다. 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주택공급 질서 교란금지 규정에 위반해서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또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는 뭐로 할 수 있고 무효로 할 수 있고, 이미 체결된 공급 계약 있죠?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사업주체는 위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뭐 했을 때? 지급한 때.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을 뭐 한 것으로 본다? 취득, 환매한 것으로 본다 이거죠? 그럼 그 사람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면 기간을 정해서 퇴거하라고 명령 내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요 규정을 위반한 건 투기를 조장한 거죠? 투기 조장에 관련된 형사처벌은 항상 얼마다? 3. 자, 국토교통부 장관님은 10년 범위 안에서 입주자 자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넘기시오.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에요.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에 의해서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해서는 죽어야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주택조합이라면 입주자를 모집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줄급니다. 입주 예정자가 당해 주택 및 대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 이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담보권 설정할 수 없고 용의권 설정할 수 없고 처분하는 행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부기등기 갑니다.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을 함에 있어서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해 놔야죠. 다만 공적사업주체는 부기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기등기는 주택건설 대지에 다음에 동그라미 쳐놨을 거예요.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해야 되고, 건설된 주택에 동그라미 쳐놨을 거야 아마. 주택이라면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라 그랬죠. 외우는 방식은 부기등기는 대입, 주보 이렇게 외웠고요. 자, 넘기세요. 부기등기 이후 처분행위 등의 효력은 부기등기일 후에 당해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경우, 압류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 효력은 뭐로 한다고요? 무효. 무효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죠.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갑니다. 주택의 소유자들 거기다 줄 그으셔야 돼. 예. 사용검사 후에 매도 청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주택의 소유자들이 하는 거예요.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 즉 실소유자라고 합니다. 그 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 소유자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선정합니다.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고요.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 아까 뭐 문제에서 답 나온 거고요.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고요. 주택의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이죠. 비용의 전부를 누구에게?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투기가열지구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 또는 시도지사. 왜 지정한다고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그것만 알면 되고요. 자, 협의 한번 지정 절차를 넘어가고요. 재검토 한번 보죠. 자, 투기가열지구의 재검토는 누가 하라고요? 국장이. 몇 년마다? 1년마다. 그쵸? 투기가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현재 뭐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된 곳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런 의미만 알면 되겠고요. 자, 옆에는 전매행위 제한입니다. 얘는 좀 잘 알아둬야 돼요.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이에 전매를 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어요. 다만 상속의 경우는 뭐 된다고요? 제외. 상속은 규제 대상이 아니죠. 1번 투기가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이라면 주택 자체는 전매 제한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뭐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거를 좀 신경 쓰고요. 2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하고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3번 보면 수도권 지역으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이나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있죠? 이런 것도 전매 제한을 받는다. 그 대상 세 가지를 잘 알면 되고요. 전매 제한 기간인데 이건 이번에 개정된 거니까 한번 이번에는 읽어드릴게요. 자, 공통사항 갑니다.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줄그세요. 입주자를 모집해서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뭐한 날? 가능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거예요.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요. 전매행위 제한기간 조정지역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눈에 한번 익혀두고요. 자, 2번 갑니다. 투기가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맞죠? 얘는 투기가열지구라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전매 제한 대상이 되는데 얘는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줄거세요.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전매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기간은 5년을 초과하면 안 돼요. 5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매 제한 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고요? 5년. 이것도 바뀐 거니까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나머지 뒤에 있는 거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 얘기해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형태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시면 전매 제한의 예외와 우선 매입 한번 가보죠.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매 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옆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해서 사업주체에 뭘 받은 경우를 말한다? 동의. 거기다 죽으면 돼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1, 2, 3번은 줄줄이라 그랬죠. 세대원 전원이 생업상의 사정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할 때 여기에 단서가 있다는 거 꼭 외우라 그랬어요.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할 때, 해외로 이민 가거나 몇 년 이상 체류할 때 2년 이상. 자, 요거는 세대원 전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이혼으로 인해서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 7번 일부를 배우자에게 뭐 할 때 증여. 뭐 그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업주체에 의한 분양권 환매에 가볼게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졌다.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면 분양권이라는 얘기죠. 주택은 아니잖아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지면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해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뭐한 것으로 본다? 취득, 환매한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이렇게. 자, 요건 아까 배운 것 같고요. 부기등기 한번 가보죠. 사업주체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하고 수도권의 지역으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얘는 이 주택 자체도 전매 제한 대상이 돼버리니까 이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무슨 등기하라고요? 부기 등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기 등기는 주택의 소유권 보존 등기와 뭐 하라고요? 동시에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받는 거죠. 투기 조장한 거니까 항상 얼마라고요? 3.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전매 제한 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사업주체가 수도권의 지역인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하고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 전매 제한을 받는 거죠. 자, 이런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해라. 주택이라면 부기등기, 입주자로 선정된 것은 환매하는 거죠. 자,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동의받으면 전매할 수 있다.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로 사업주체 동의받으면 전매할 수 있고요. 수도권 지역인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공매가 시행됩니다. 이럴 때도 사업주체에 뭘 받으면 동의를 받으면 전매할 수 있다. 아까 사업주체 동의받으라 그랬죠? 그거 알면 돼. 이번에는 주택의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허가 대상이다. 허가 대상. 리모델링부터는 좀 쉽다 하죠.